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이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차트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먼저 이 추세선,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이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이 노란색 박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형성했던 매물대가 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태그를 해 주면서 이 매물대의 힘은 약간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의 차트만 보자면 이 추세선 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개장을 하고 주식 시장이 닫힌 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실적 발표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이 위로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아래로 강하게 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와 매수가 이제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매매는 최대한 지양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왜냐하면 가는 확률과 아래로 가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50대 50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격에서 지지가 출현을 하고 있지만 진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떠한 가격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박에 가까운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는 매매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방으로 간다면 말 그대로 이 추세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방으로 이제 다시 발산이 나온다라는 가정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왜냐하면 추세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횡보도 약간 거쳐 주었고 과열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과열이 식었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상방으로 발산할 준비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일단 두 번째 관점은 이 부분에서의 지지가 출현을 했지만 이 위에 부분에서 명확한 상승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아래의 유동성을 제거하러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강하게 하락이 나올 거고 이 아래의 유동성들을 모두 제거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유동성 구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그러면 보통 이제 스탑 로스들이 이 아랫부분과 이제 이 부분 근처에 많이 걸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동성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제거하고 반등을 해 주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두 가지의 관점 중 어떠한 관점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봉 단위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단위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 이 추세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 이 상승의 각도, 이 가파른 각도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부분의 유동성을 제거하러 갈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열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큰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조정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 않나라고도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승에서 사실 이런 조정이 출현하고 사실 반등을 했으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여기서 계속 유지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조정 없이 거의 다이렉트로 올렸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의 다이렉트로 올렸고 유의미한 조정이 약간 출현하는 듯 했지만 사실 유의미한 조정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풀백이 나왔고 바로 반등을 한 모습인데 일단 롱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의 유동성을 최소한 이 165 불에 164 불에서 5 불의 이 유동성을 제거하고 반등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이고 진짜 쪼금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요런 느낌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되게 제가 베어하게 입장을 고수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실적 발표 전에는 진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발산이 될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명확하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명확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애프터 마켓에서 어떤 가격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다음 날 정규장이 열렸을 때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매매를 해도 이제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러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일단은 실적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이제 2024년, 2025년에 굉장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매는 최대한 실적 발표 전에 지양하는 것이 좋고 실적 발표 이후에 명확한 방향을 확인하고서 진행을 해도 되니까 천천히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차트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